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 뉴스를 메인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미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법사위 전체 회의하고요. 그러면 이제 예결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출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인호궁 차관이 대신 출석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래서 되겠느냐, 지금 때가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가야지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와서 언론에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대위원장 추대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 등등 많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아주 재치 있게 말을 잘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한동훈 장관의 이 말빨 세죠. 임기응변도 아주 좋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이 자료 화면과 함께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어제 송영길이가 구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돈봉투 준 사람은 이미 되어있고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요, 지금 한 20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 검찰이 그동안에 법정에서 밝힌 게 총 19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정근이가 발표한 게 7명이 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 봉투를 받게 됐는지까지도 정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도, 이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 돈을 받았는데 법정에서 이정근, 윤과세이가 밝힌 사람들 7명을 먼저 소환한다. 자,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줄 소환 상태, 곡소리 나는 거죠. 자, 이게 임박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내 민주당 오늘 민주당 밤새 뉴스에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워낙 민주당 비리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았는데, 자, 이경 부대변인, 유성에 있는, 그러니까 이상민 지역구에서 출마를 지금 노리는 선수 중 하나가 이경 부대변인이라고, 또 하나 선수 하나가 이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경은 물 건너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가 정상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친명 핵심이기 때문에 또 요 고비를 넘겨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이런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싹 다 제거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뭐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면, 지금 약간 꼼수 차원에서 뒤로 뺐어요. 뺐다가 이제 한 2월쯤 공천 때쯤 되면 그때 그냥 바로 공천 줄 수도 있는데, 그럼 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호남 쪽은요, 민주당에서 뭐 공천 안 하고 무소속 나와도 친명을 다 하니까 되는 문제점이 있고, 대전 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도 호남 시즌2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천 안 받더라도 민주당에서 공천 안 해버리면 돼요. 그 무소속 나오면 또 돼. 그래서 이거 이경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야말로 정치판에서 제거해야 돼요, 이런 인간들은. 자, 그래서 이경이 지금 꼼수로 당 대변인 또 사퇴하고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항소를 청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경이가 어떻게 얼마나 뻔뻔한지를 여러분께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맨 먼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이 추대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기본적으로 저도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가 절차의 완결성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뭐 의총도 열었죠. 그 다음에 연석회의도 열었죠. 그 다음에 중진회의도 열었죠. 뭐 이러다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열려고 하느냐. 중진이 아니라 이제 상임 고문들 의견도 듣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당원들 여론조사해,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한다. 당원 여론조사는요, 그러면 이 현 비대위 체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 너무 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당당히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 이 대표 그룹을 갖다가 의견 들으면 그게 결국 당원 여론조사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리고 지금 뭐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비대위원장에는 지금 윤심도 실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윤심이 있었으면 끝난 거죠. 김건희가 왜 당대표 됐어요? 윤심 실리는 바람에 4등짜리가 당선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당원 대상의 여론조사, 요거는 지나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요. 지금 이제 그 상임 고문단의 의견 청취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래 이번 주에 결론을 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25일 전후로 시간을 조금 늦춘다. 그래서 이제
수렴 과정의 완벽성을 기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지금 이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다음에 입장을 밝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대위원장 인선 시점을 갖다가 이번 주 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거쳐야 할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과 중진위원 그리고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이런 걸 거쳤는데 내일 중으로 상임 고문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당 직능 조직 의견도 청취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왜 우리 의견은 듣지 않았느냐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거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친윤계가 한동훈 추대론을 지금 적극적으로 형성하면서 일부는 오히려 반감을 표명하고 있어서 윤 권한대행이 시간을 좀 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도면 상황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오늘 또 신문도 보면 뭐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서 친윤계 의원들이 계속 한동훈이 하는데 그거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반감을 오히려 더 크게 자극한다. 이런 소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윤 권한대행이 절차적인 과정을 다 마치도록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요, 자꾸 만지면 커지는 게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미 윤재옥 권한대행이 전당대회 준하는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당대회 준하는 의견 수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고, 그리고 윤재옥 권한대행도 여론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시간만 남겨놓고 있고 모든 절차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 등과 그리고 뜨거운 현안에 관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전에 취재진 질문에 말했어요. 자, 그래서 제안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다.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 아주 당당하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예, 그런 그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일정 취소한 거 내가 일정이 엄청 많다. 내가 아니라도 차관이 대응하는 경우도 그동안에도 많았다.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라는 거 나는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살았지 누구한테 맹종한 적이 없는데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재명한테 맹종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아바타라고 공격하는 것 같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악법 요소가 너무나 많다. 독소조항.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특검 뭐 정하는데 지금 야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데일리 브리핑하는 거. 피의 사실 매일같이 홍보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정치 영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길이라는 게 처음에는 다 가는 길이 아니었는데 빠른 사람들이 같이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오히려 몸살이는 것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짜 의견은 몸살이는 게 문제라는 얘기는 대통령한테 할 소리도 못하고 예스맨이 되는 거. 이게 더 큰 거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에도 쓴소리를 받아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 표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만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대로 고분고분한 당 대표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대통령에게도 그야말로 당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점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조야에서 한동훈 장관이 가면 예스맨밖에 안 돼. 수직적 당정관계 개편이 안 돼. 이런 거를 바로 우회적으로 말이죠. 점잖하게 걷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이 요지를요, 직접 본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쟤는 이제 제3자가 하는 거고요. 아, 이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보면 좀 생각이 확실하게 있구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그것도 혹시 일반론이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정치 경험이 없는 문제와 관련된 이 답변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난 길이 아니었잖아? 여러분들이 같이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정치 경험이 없는 길을 우리 당내 인사들과 함께 정치인들과 함께 간다면 내가 얼마든지 경험 부재를 만회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 이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길 같이 하면 길이 된다. 진짜 위기는 몸을 사린다는 거. 그러니까 몸을 사려가지고 할 소리를 하는 거, 쓴 소리를 못하는 거. 이게 진짜 위기인 것이지 뭐 윤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걸로 위기라고 함부로 몰지 말아라. 이런 명언을 남겼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인터뷰가 또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비대위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제가 드리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직접 들으시니까 아무래도 생각나시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몰카. 여러분들 이제 김영사 명품백 몰카 때문에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요거 몰카 찍은 그 인간들 싹 다 의법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카 공작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서울의 소리 이제 죽었다 깨놨어요. 자,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지만은 독소 조항이 합법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과 특검보 이거 야당에서 딱 찍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갖다가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소 조항 하나는 매일같이 특검보가 지금 이제 브리핑을 하게 돼 있는데 매일같이 브리핑을 한다는 게 취지가 뭡니까? 피의 사실 유포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피의 사실. 그리고 더더욱이 독소 조항이 아니라 특검법 자체가 이미 뭐라고 그럴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나친 인권 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문재인 검찰에서 한 2, 3년을 달달 털어갖고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부르지도 못한 사안인데 부를 필요조차. 아니 더군다나 그때 수사를 누가 했어요? 이성윤이가 했잖아요. 이성윤이. 자 그러는데 자기네가 수사해놓고서 또다시 이거는요. 일사부재의 원칙,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인식, 머릿속에는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반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조항이 문제가 아니다. 법 전체가 통째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이 법사의 출석에 앞서서 언론에 밝힌 얘기들, 명언과 그리고 현 상황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문화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자, 송영길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요. 송영길 구속영장이 떨어지니까 맨 먼저 돈 봉투 받은 사람들 수사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송영길이가 구속되면 이제 줄줄이 소환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 받은 사람들 수사를 하나도 진행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유창훈 판사가 혐의 소명이 다 충분히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당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도 이 관여한 정황이 충분하고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사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 있다. 그리고 뇌물 4천만 원을 갖다가 뇌물로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는 이 재판 유창훈 판사도 딱 인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증거인멸의 염려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송영길이가 한 행위,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파기하고 짝퉁폰을 썼잖아요. 그리고 목사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바꿔버리고 이런 행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하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7명에 대한 수사를 과연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문화일보의 보도를 보면은 이 7명을 맨 먼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명 기준은 뭐냐? 법정에서 그동안에 이 언급이 된 실명이 이제 검찰 측이 됐든 간에 이정근이 됐든 유관석이 됐든 이런 사람들 재판에서 나온 7명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죠. 자, 이성만이는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종식, 임종성,
예. 허종식, 임종성, 그 다음에 이용빈, 그 잘난 김남국, 그 다음에 윤재갑, 그 다음에 김승남, 이 7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명 이름이 나오기까지는요. 우선 이정근이가 지난 10월 달에 재판정에서 뭐라고 했느냐. 윤관석이가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 뺏겼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천 둘은 누구냐? 이성만과 허종식이 되겠고요. 종성이는 임종성이요.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윤관석이가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 이렇게 하면서 1차 돈봉투 전달 현장에는 없어서 미처 전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 이게 누구누구냐? 이용빈, 김남국, 윤재남, 김승남. 이런 사람들한테도 돈봉투를 전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녹취록에 나와요. 이정근 녹취록에. 이것도 전부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만하고요. 허종식은 이미 압수수색이 된 바 있고, 이성만이는 이미 구속 영장은 기각됐지만은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7명을 1차적으로 지금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녹취록에 나와 있는 20명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유창훈 판사가 말이죠. 불법 자금 수수하고 그리고 금품이 일정 부분 이 금품 수수에서 이 송영길이가 전부 다 관여했다. 이런 걸 볼 적에 이 19명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 이것들 전부 사법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무더기 사법 처리 사태가 벌어진다. 이게 내년 총선에서 악재 중에 악재가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요, 이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경, 참 이런 인간이 말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경 하기 전에 지금 뭡니까? 이번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쭉 했잖아요. 예비 후보 등록 사례를 쭉 분석해 봤더니 총선 예비 후보자 민주당 33%가 전과자로 밝혀졌어요. 이 전과의 종류는 음주운전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고 방분 반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경력 보유자 47명, 67건을 이 사람들은 공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자, 요거를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에 바로 음주운전했으니까 대리운전을 했는지 뭐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음주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복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이 경영도 내년에 반드시 이거 공천 배제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 보복운전도 보복이지만은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게 이제 유성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성을 그럼 여론조사를 김어준이가 그동안에 했는데 그동안에 여론조사 한 걸 보면은 이상민 의원이 지금 이경하고요. 거기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허태정인데 요 두 사람한테 밀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이 김어준이야 친명들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여론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해요. 근데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법이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위반한 사람 벌금 500만 원이나 받아놨어요. 이거 센 처벌입니다. 예, 보복운전 가지고 500만 원이다. 그러면 커요. 그 정도로 이런 용납의 여지가 없는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사진이 이제 또 나왔어요. 자료화면에 쭉 나왔는데 조금 이런 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게 2021년도 11월 22일 날 밤 10시에 영등포에서 일어난 이게 보복 운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경희가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이제 2차선으로 여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지금 1차선까지 쫙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이 가파르게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자, 제가 손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각지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운전할 때 가끔 그렇게 이제 위험하게 들어오는 사람들 제 앞으로 있는데 정말 그럴 때 이제 좀 불안하긴 해요. 왜? 아니, 교통사고 나면 어떨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불안한 교통사고 위험성 있는 운전을 누가 했느냐? 이게 이경희가 했다는 겁니다. 이경 차량. 그 피해 차량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피해 차량이 차선을 바꿔 가야 되는데 차선을 바꾸니까 또 쫓아와서 한 번 딱 들어와. 예, 한 번 딱 들어왔어. 요걸로 만족하지 않고 또 2번 2차 보복이나 하는 거예요. 3차로 주행하다가. 그래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2번씩이나 했고, 그래서 이 피해 차량이요, 수차례 급제동을 하고, 라이트를, 밤이 10시니까 라이트 등을 갖다가 깜빡빵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차례 급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사고가 날 뻔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 불려가가지고 바로 그때요, 사흘 뒤에 지금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나흘 뒤에 전화로다가 운전을 직접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혼자 타는 산에서 내가 운전했다. 하지만 급정은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은 전화 통화 후에 서류에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가 지나서 경찰에 정식 출석에서는 그거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에 탄 건 맞지만 잠이 들어서 급정거가 있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런데 대리기사 영수증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2021년도니까요. 대선 때잖아요. 선대위 대변인 업무를 맡기 때문에 모임이 많아서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아니 자기 전화 콜 리스트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거짓말한 게 맞아. 예, 거짓말한 게 맞아. 딱 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운전업을 하는 대리기사가 보복운전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무리한 끼어들기를 무리하게 했겠느냐?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차에서 깊이 잠이 들어서 2차례 급정거를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제 과태료 500만 원을 부여해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말이죠. 이경희가 지금 이제 자기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올려갖고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은 말을 줄이겠다. 오늘 항소했다.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상근 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지가 이게 당에 부담 주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당에 부담 주는 게 두렵습니까?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게 두려워야 합니까? 이게 우리 우선수도 모르고요. 뭐가 경하고 뭐가 중한지도 모르는 이경, 이거 잘라내야죠. 더 늦기 전에 빨리 잘라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민주당의 문제 아들이 너무나 많이 출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봉다로, 필명 봉다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이 필명 봉다로로 알려져 있는 본명은 곽대중인데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당의 이제 큰 대석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이러한 요새 그야말로 부작격자들, 정의찬 이거 뭐 다 알잖아요.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 강의원 이석 고문치사 사건, 그 다음에 이런 인간들이 지금 전부 공천 받으려고 검증까지 통과하려고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딱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인간들 갖다가 전부 다 특보로 앉혔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재명이 동아리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신분 세탁을 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한 거. 요 점을 곽대중 씨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있는 김우영이라는 인간이 지금 이제 비명 지역구를 노리고 있어요. 비명 지역구를 노려서 공천을 받으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비판이 쇄도하니까 물러서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렴치한 민주당의 이 친명들의 비명 학살 상황, 이거 반드시 여론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윤영찬 지역구에는 친명인 현근택 민주정권 부원장, 이거 김성태 하고 이화영 그 재판에서 재판 기록을 이재명한테 빼준 인간이 현근택이잖아요. 그리고 진성범은 이원욱 위원장 그 자리를 노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 김우영은 친문 강병원 지역구를 노리다가 지금 이제 당 분열이 심상치 않다. 이게 우려가 돼가지고 지금 보류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요, 끝없는 친명들의 비명 학살 공천, 이거 반드시 천벌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 들은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